안녕하세요. 수열의 극한에 관한 자료를 읽고 나서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몇 가지 물음을 제가 제시를 했죠.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서 이제 과제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는데 자료는 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.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교과서의 부분을 제가 다운받아서 제시한 건데 그 물음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그 물음에 대한 설명,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.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동영상 촬영을 별로 해보질 않아서 조작이 그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.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6개의 질문이 있죠. 이 6개의 질문, 제일 위에 정의와 6개의 질문인데 그 각각들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거는 지금 그 미적분 1 그 교학사에서 나온 책에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.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실수 A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. 고 얘기한다. 그리고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. 이렇게 표현한다. 또는 요 밑에 기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.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죠. 주로 요 리미트 기호를 쓰는 거를 이제 많이 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요거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. 그럴 때 그거를 수렴한다고 한다. 그리고 알파를 극한이라고 한다. 예, 요 정의를 알고 있을 텐데, 자, 그 상태에서 한번 이 물음들을 한번 봅시다. 자, 이 네 개의 설명 중에 옳은 걸 모두 골라라. 뭐 모두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모두 다 맞을 수도 있고 또는 한 개만 또는 두 개만 또는 세 개만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 수열의 극한은 항해 번호 n이 커짐에 따라 수열이 가깝게 접근해가는 수이다. 맞나요? 네, 생각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은 수열의 각 항의 수를 초월할 수 없는 수이다. 맞을까요? 이게 틀리다면 여러분들이 그 틀린 예들을 제시하는 게 좋죠. 또는 생각해 봐야겠죠. 맞다면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건 맞는 것 같다, 이건 틀린 것 같다 생각해서 틀렸다, 왜 틀렸냐 이런 이 말에 맞지 않는 예가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그 예를 제시하면 되겠죠. 3번도 극한은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같아질 수는 없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AN의 값이 AN하고 알파하고 같지는 않다 이 말이죠. 그 말이 이제 이게 맞는 말이냐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열의 마지막 항의 값 AN의 n의 마지막 항 그것의 값이다.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죠.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? 네. 그 다음에 다음 물음을 또 봅시다. 네. 수열 AN은 항해 번호 n이 AN이 뭐예요? AN 이꼴 마이너스 n분의 1이네요. 항해 번호 n이 한없이 커질 때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그 이외의 수 0.000001로도 가까이 간다. 그러면 이때 이 0.0001 이것도 그 극한이냐 아니냐. 극한이라면 그 이유를, 아니라면 그 이유를 써라 이거죠. 한없이 커지면 n이 한없이 커지면 마이너스 n분의 1에 n이 한없이 커지면 분모가 아주 커지니까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겠죠.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0.0001로도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큰 수로도 얘가 계속 가까이 가겠죠. 물론 얘 말고 또 다른 수로도 가까이 갈 수도 있고
그러면 이제 이게 극한이냐 이거죠. 앞에서 얘기한 이 수열의 극한이냐, 그 정의에 이게 맞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. 맞다면 왜 맞은지, 틀리다면 극한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,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써봐라 하는 겁니다. 어렵죠? 예, 대학 수학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.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의심하는 거죠. 맞는지, 진짜로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. 자, 다음 물음을 또 볼까요? 수열 AN이 지금 1-1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항해 번호 n이 한없이 커질 때 얘는 0과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. 그런가요?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요거 마이너스 1은 1이죠. 즉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인데 n이 커지면 요건 1로 수렴하니까 결국 1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0이 되겠네요. n이 커지면.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.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요 뒤에 n 플러스 1분의 n은 1로 수렴하니까 전체는 그러면 2로 또 가까이 가겠네요. 그러니까 0과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거죠. 이 AN이라는 이 수열은. 그러면 0과 2가 모두 다 이 수열의 극한이냐?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, 그러면 그게 정의니까 0도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고 2도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0과 2 이렇게 두 가지냐, 두 개냐, 극한이냐, 아니냐. 극한이라면 그 이유는 뭐냐, 극한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뭐냐.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라는 겁니다. 수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, 이 수학적인 증명은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. 네, 다음 물음을 또 볼까요? 다시 정의를 보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는데, 이게 수열의 그 극한의 정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, 그거를 뭐 글로 쓰던지 여러분들이,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던지 또는 그래프로 나타내든지,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거죠.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의 후배나 누구를 이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걸 한번 여기다 적어봐라 하는 겁니다. 점점 어려워지네요. 네,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물음을 또 볼까요? 네, 종전과 마찬가지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, 이 밑줄 친 부분 an의 값이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이거를 수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나타낼 거냐, 이걸 왜 수식으로 써야 될까요? 네, 수학은 많은 문장들을 사실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수식이 곧 말인 거죠. 언어인 거죠. 그렇다면 요거를 이런 말 말고 수식으로 또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. 요 문장만, 요 밑줄 친 부분만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면 이거 전체를 혹시 수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?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섯 번째 물음 같은 것 때문입니다. 여섯 번째 물음을 보면, 아이고 이런, 여섯 번째 물음을 보면 수열 AN의 극한이 알파고 수열 BN의 극한이 베타라면 수열 AN과 BN을 각 항을 다 더한, 각 항끼리 더한 것의 극한은 알파 플러스 베타다. 우리 이거 알고 있고, 고등학교 때 이미 극한의 성질, 수열의 극한의 성질 그래가지고 이미 알고 있고, 그걸 이용해서 많은 걸 계산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, 이것 자체를, 요 문장 자체를, 요 명제 자체를 증명을 해봐라.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를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증명을 해봐라 이거죠.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. 증명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이게 다 성립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.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해요. 그런데 하나하나의 문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한다.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봐라 하는 거죠. 예. 지금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여섯 개의 질문을 이렇게 물음을 했는데,
사실은 이것을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실 적용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수업, 그러니까 재택 수업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이제 이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극한의 정의,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이제 하게 될 텐데, 그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, 다른 방법으로 이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, 새로운 개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수식으로. 그래서 사전 연습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될 테니까요. 예, 어쨌든 지금 제시한 6가지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곰곰이 생각을 해서, 여러분들은 이제 교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 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건지,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건지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면서 2주 지난 다음에, 2주가 아니죠. 이제 2주 지나면 이제 다음 이제 주가 돌아오면, 만약에 더 연장이 안 된다면 이제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동안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에 철저히 주의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피해 다니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